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직거래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오늘의 주제를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잘 가르친다고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혹은 너무 잘 가르쳐서, 혹은 너무 열심히 가르쳐서 망하는 선생님들, 학원문 닫게 되는 선생님들,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이게 어제 영상에 조금 플러스 되는, 그러니까 어제 영상과 완전히 관련이 없지는 않은 뭐 이런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아이들이 공부를 왜 잘하게 되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쯤에 나온 그 드라마인데, 그 유승호하고 어떤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둘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그런 고등학생으로 나오는데, 뭐냐면 여자애가 전교 1등이고 이 유승호 잘생긴 남자 배우 있잖아요. 걔가 이제 전교 꼴등이에요. 근데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이 같은 반에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를 짝을 지어서 공부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중에서 가장 높게 이렇게 그 성적이 향상된 조에게 수행평가 100점을 주겠다. 수행평가는 100점 만점을 주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애들에게,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오더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인 여학생과 전교 꼴등인 남학생이 이제 같은 한 조가 된 건데, 이제 이 여학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교 1등을 계속 유지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전교 꼴등이 지한테 붙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얘를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어떻게 공부를 가르칠까? 뭐 이런 식으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자꾸만 이제 만나자고 공부할 시간을 이제 정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얘가 계속 이제 놀러 다니고 딴짓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만날 시간조차 없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 여자가 얘를 급기야는 강제로라도 이제 급기야는 이 남자애를 만났어요. 만나고 이 여자애가 이 남자에게 쌍욕을 퍼부으면서 하는 말이, 뭐 시베리안 후스키에 뭐 어쩌고저쩌고 같은 새끼야, 뭐 너 이번에 너 때문에 나 수행평가 100점을 안 맞으면 죽여버릴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쌍욕을 날리면서 이 남자에게 문제집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거 내일까지 몇 페이지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어와, 이렇게 하고 그냥 가요. 걔를 끼고 앉아서 공부 잘하는 애가 가르쳐주는 씬은 하나도 없어. 그냥 그러고 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남자애가 이 여학생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 남자애가 이 여학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애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남자가 15점에서 65점을 맞게 돼요. 국어를. 그런데 그러니까 50점이나 향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향상의 폭이 가장 큰 조가 이제 이 조로 이제 뽑혀서 얘네가 이제 수행평가 만점을 맞게 됩니다. 예,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저 PD하고 작가가 공부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을 약간 좀 아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공부 못하는 애들의 대다수가 이 문제집을 안 풀어서 공부를 못하는 거지, 좋은 선생을 못 만났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의 시간을 안 내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만 풀면 100점을 맞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해서 문제집 풀 시간을 할애를 안 하고 계속 놀러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애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 이렇게 보면 문제집을 많이 풉니다. 문제집을 많이 풀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안 다녀도 집에서 공부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은 지가 알아서 문제집을 풀어요. 공부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네가 공부를
학원도 안 다니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거는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 뭐 1등을 하고 싶다. 이러니까 문제집만 풀어도 성적은 향상되게 돼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학기 초에 엄마가 문제집 사주잖아요. 그럼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학기 말이 되면은 이게 깨끗하게 건드리지도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학기 말이 되면 이게 아까우니까 엄마들이 그걸 갖다가 당근 마켓에 팔고 이러는 거예요. 새 책 팝니다 이러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이 얼마나 잘 돼 있냐면 그 선생님이 설명한 모든 것이 그 책에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만 꼼꼼하게 읽으면 모든 지식을 습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에 그 문제집을 푸는데 아니면 그것을 공부하는데 시간 할애를 안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미 책에 다 나와 있다. 선생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미 책에 다 나와 있고,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렇다. 동기부여.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만 되면 못할 애들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That's why 20대 남녀 잘생기고 예쁜 20대 아니면 30대 극초반의 선생님들이 큰 학원에서 높은 성과를 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생각을 해보세요. 20대의 그 선생님과 오랫동안 학원 일에 몸담은 40대의 선생님 누가 더 잘 가르칠까요? 당연히 잘 가르치는 걸로 따지면 40대 선생님이 40대 이상의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가르치죠. 그런데 높은 성과는 누가 내냐면 큰 학원 같은 데 보면 높은 성과는 다 20, 30대 선생님들이 높은 성과를 냅니다. 예.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만 봐도 단지 선생이 잘 가르치면 애들은 높은 성적을 낸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은 무기가 있죠. 어떤 무기가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무기, 그리고 아이가 선생님을 보러 학원에 오고 싶어 하게 만드는, 요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생각하면, 선생님 너무 그냥 멋지고 막 그래. 근데 학원에 오면은 그렇게 멋지고 그런 선생님이 나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기분이 너무 좋고, 막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 줘도,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가르쳐 줘도 나는 그걸 다 이해를 해. 이해를 하고 싶어. 그래서 막 나름대로 그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이해를 하려고 내가 막 따로 공부하고 해. 그래서 급기야는 진짜 이해를 해. 그래가지고 높은 성적을 내. 그러면 높은 성적을 내면 선생님이 너무 좋아해. 그러면 선생님의 그 웃는 얼굴을 보면 나도 너무 기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공부 어떻게 열심히 하게 됐냐, 뭐 이런 뭐 인터뷰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무슨 과목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 과목을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이거예요. 무슨 과목 선생님이 나를 진짜 이해가 쏙쏙 되게 하고 열심히 가르쳐줘서 내가 무슨 과목을 열심히 해서 그 결과 그 과목의 성적이 매우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없어. 그냥 그거야. 내가 그 과목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학창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열심히 파고들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알아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 선생님이 좋아지면. 그렇다니까. 그런 걸 알아야 돼. 근데 생각을 해봐. 40, 50대는 가르치는 건 잘 가르치는데 애들이 학원을 올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그리고 연배도 우리 엄마랑 비슷한 그런 학원 선생님이 나는 그 집에서도 엄마가 갱년기 비슷한 증상으로 잔소리가 많아지고 막 날 달달달달 볶고 이래가지고 진짜 엄마 대하기가 짜증이 나고 그런데 마치 우리 엄마와 another twin sister 같은 느낌의 선생이 교습소에서
나를 잡아먹을 듯이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뭘 안 해면 막 뭐라고 막 그래. 그러면 이 학원이나 교습소 가기 전서부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거기다가 숙제를 만약에 못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걔는 진짜 뭐 학원 가는 길이 뭐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원을 너무너무 가기가 싫은 거지. 예, 그래서 나는 진짜 잘 가르치는 것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동기부여를 받으면 저절로 잘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원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깨달았습니다. 20년 이상 넘게 이 업에 종사를 했는데 이제서야 이걸 깨달았어요. 이제서야. 예. 요즘 돼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동기부여가 되면 잘 한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학원에 오고 싶게 만들고 학원에 오면 기분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요즘 책이 정말 너무너무 잘 나왔습니다. 옛날 책보다 요즘 책은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서요. 책 안에 있는 게 바로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설명해 준 그대로가 책에 있어요. 그래서 책만 꼼꼼하게 읽으면 그걸 못할래야 이제 못할 수가 없는데 그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애들이 못한다니까. 그것을 좀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동기부여가 돼서 그 과목에 투입되어지는 시간이 많아지면 저절로 그냥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가지고 진짜 예쁘고 잘생기고 뭐 이런 선생님들이 이 40, 50대 선생님보다 잘 가르쳐서 애들이 성과를 내는 게 결코 아니거든, 결코. 그냥, 그런데 걔네는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거지. 비약적으로 성적이 향상이 되고 하면 이 선생님들이 막 10,000원씩 줘. 아니면 뭐 맛있는 걸 사줘. 아니면 개인적으로 데이트 비슷하게 어디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이래. 그럼 얼마나 좋아. 그거를 상상하면서 애들은 열심히 하는 거지. 그거를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알아둬야 된다니까요. 동기부여가 되고 거기에 투입되는 시간이 많으면 얘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잘 가르쳐서 잘하는 게 아니고 동기부여를 시키고 박수를 쳐주면 애는 알아서 잘하게 돼 있다. 모든 그 학생들은 이 수학 능력을 장착하고 있어, 장착하고. 근데 거기에 불을 당기느냐, 이게 이제 선생의 몫이지, 선생이 다 해주려고를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칭찬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야, 이제 시간 됐어, 이제 집에 가지 그래, 이러면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지? 가끔가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걔는 그 시간이 즐거웠다는 거야. 그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면 그 학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즐거웠다는 거야. 그런데 또 이런 애들도 있지. 온 지 5분도 안 됐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시계를 보기 시작하는. 근데 요즘 애들은 시계를 차고 다니지를 않잖아요. 그럼 학원에 이제 시계가 하나가 있어. 그럼 그 시간을 보려고 5분 단위로 일어서서 지금 몇 시지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은 뭐야? 그날 공부할 기분도 아니고 공부도 잘 안 되고 뭐 이렇다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결정적으로 애들을 끌어올리려면 애들이 학원에 오고 싶어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애들이 학원 오는 시간이 즐거워야 된다. 예, 요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요런 류라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뭐야, 지금 40대 이상 원장님들은 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라고, 응? 우린 젊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그러니까는 저를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가라는 말이 결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매일 하는 수업으로 하고 숙제를 안 내주는 거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매일 오는 건 초등학생 부모라면 다 좋아해. 중학생 같은 경우는 뭐 학원을 이것저것 많이 다니는 애들은 월수금은 뭐 어디 다니고 뭐 화목토는 또 어디 다니고 이렇게 학원 스케줄이 엄청 바쁜데 어떻게 매일 오냐고, 어떻게 중학생인데 아니면 고등학생인데 매일 오게 하냐고 이렇게 엄마들이 컴플레인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지역적인 거라니까, 지역적인 거. 근데 내가 지금 사는 곳은 안 그래. 애들이 별로 학원을 안 다녀. 애들이 별로 학원을 안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찍 다녀봐야 영어 수학 학원이야. 찍 다녀봐야. 그리고 학원을 진짜 많이 다닌다 싶으면 뭐 논술, 영어 수학 논술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많이 안 다녀. 많이 안 다녀. 그렇다 보니까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아니면 우리 학원만 다니는 애들도 꽤 많아. 그러니까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매일 학원 오는 거가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매일 하고 숙제를 거의 내주지 않는 학원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숙제가 없으면 애들이, 그러니까 학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잖아. 숙제가 없으니까. 벌써 숙제가 많은데 숙제를 안 했어. 그러면 그때서부터 학원 가는 길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느낌이라니까. 왜 숙제를 해와야 이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숙제를 안 하면 이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저는 그거로서, 나는 젊지도 예쁘지도 않고 나를 보면은 애들이 뭐 기분이 좋아질 그런 것도 이제는 한참 예전에 지났고, 나는 어떻게 외모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 결과, 그래서 매일 하고 숙제를 거의 내주지 않는 학원으로 이끌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솔루션이었어. 그러니까는 이 영상을 보는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학원에 오는 것을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으면서 기분 좋게 이렇게 학원을 다닐 수가 있을까? 이 두 개가 갖춰지면 공부를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적어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요 시스템, 요게 먹히는 것 같고, 뭐 고등학생은 열심히 가르쳐야지 선생님이 어쩌겠어. 근데 고등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열심히 안 가르칠래야 안 가르칠 수가 없는 게, 벌써 부교재가 몇 개냐고. 부교재가 몇 개고, 모의고사 준비해야지, 뭐 모의고사 이거 응용 변형 문제 풀려야지, 이것도 해야지, 또 학교에 프린트물 해줘야지, 부교재 해줘야지. 아니, 이 고등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열심히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고, 고등부 이제 오는 애들은 자기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뭐 선생이 늙었건 예쁘건 뭐 안 예쁘건 상관없이 걔네는 초집중을 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고등학생에게조차도 학원 오는 길이 기분이 좋고 뭐 이렇다면, 학원에 오고 싶고 이렇다면 그것은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저는 아이들이 학원을 차려서 나갈 만큼의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학원을 차려서 못 나가고 있는 거고요. 아이들 숫자만 정말 받쳐주면 저는 언제라도 학원으로 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난 나가고 싶은데, 이게 정말 이 외길 인생 뭐 이런 걸 살아온 그 선생님들이 자기가 아니면 이걸 똑바로 못 가르칠 것 같다. 선생님들이 자기가 아니면, 내가 이 방면은 대가다 해가지고 부득부득 혼자 이제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몸도 건강도 딸리고 막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이런데, 꾸역꾸역 하실 게 아니라 그걸 한번 놔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다른 사람들이 주는 거에 한 1.5배 이상 돈을 주면서 한번 선생님의 아바타를 한번 구해 보세요.
아주 젊고 싹싹한, 그러니까는 뭐 가르치는 능력은 훨씬 적을지라도 젊고 싹싹한 이런 사람을 둬서 제2의 선생님의 아바타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건 선생님이 이렇게 운영해 가지만 자잘한 거 있잖아, 자잘한 거. 그런 거서부터 이렇게 친절하고 예쁘고 뭐 이런 선생님을 채용해서 이렇게 해 보면 막 다른 선생으로 막 바뀌면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거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선생님이 안 가르쳐서 애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다니까.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지금서부터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매일매일이 아니지. 아이들을 어떻게 해주면 얘가 학원에 오는 것을 즐거워할까? 학원을 오는 것을 즐거워할까? 그리고 학원에서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이 수업을 하고 나갈 수가 있을까? 예,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